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너지 전문가 김지민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겨울철 최대 난제, 바로 오래된 아파트는 왜 난방을 해도 따뜻해지지 않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보일러 출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집이 낡아서 추운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난방 문제의 진짜 원인은 생각보다 훨씬 구조적이고 동시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겨울 난방비뿐 아니라 집안의 체감 온도까지 완전히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실전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저는 지난 10여 년 동안 수많은 가정 난방 문제를 상담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집이 바로 지어진 지 20년에서 30년이 넘은 오래된 아파트들이었습니다. 이런 집들은 매년 똑같은 문제를 겪습니다. 보일러 온도를 아무리 높여도 방이 따뜻해지지 않고, 거실은 그나마 괜찮아도 방 하나는 꼭 냉기가 돌고, 보일러는 계속 돌아가는데 온도는 오르지 않고, 난방비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집이 오래돼서 그런 거지 뭐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오래된 아파트라고 해서 모두 난방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똑같이 오래된 아파트여도 어떤 집은 난방이 잘 되고 어떤 집은 난방이 전혀 안 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이유는 나이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곳에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아파트 사례를 소개해 볼게요. 이 집은 지어진 지 25년 정도 된 아파트였습니다. 거실은 그럭저럭 따뜻했지만 작은 방 두 곳은 아무리 난방을 해도 차갑다고 했습니다. 주인은 매년 보일러 업체를 불러 점검했고 매번 보일러 이상 없습니다라는 진단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난방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 문제는 의외로 보일러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이 따뜻해지지 않은 진짜 이유는 열 손실이 너무 심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집 안에서 만들어진 열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보일러가 열을 채워넣는 속도보다 빨랐던 겁니다. 쉽게 말해 보일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이 따뜻해질 수 없는 구조였던 거죠.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을 알려드릴게요. 오래된 아파트는 외풍 때문에 춥다.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단순히 외풍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집에 열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오래된 아파트의 열 손실 데이터는 신축 아파트보다 평균적으로 약 2.5배에서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데이터가 모든 오래된 아파트가 그렇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집은 열 손실이 높고 어떤 집은 구조가 잘 유지돼 있어 의외로 효율이 좋습니다. 즉, 나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기준일까요? 바로 구조적 단열 상태와 배관 상태, 외풍 유입 경로의 개수, 내부 압력 변화, 창호 노후 정도, 그리고 보일러의 실제 효율과 배관 잔여 슬러지입니다. 이제 하나씩 풀어볼게요. 많은 오래된 아파트가 난방이 되지 않는 진짜 첫 번째 이유는 창호 단열 성능 저하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아파트 창호는 대부분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은 열 전도율이 매우 높습니다. 숫자로 표현하면 유리는 열 전도율이 약 1에서 2 정도인데 알루미늄은 무려 200 이상입니다. 즉, 알루미늄은 외부의 차가운 공기를 그대로 빨아들이고 내부의 따뜻한 공기를 밖으로 빼내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의 난방 손실은 창문에서 가장 크게 발생합니다. 실제로 한국에너지공단 조사 결과 오래된 아파트의 열 손실 중 약 48%가 창문과 창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이 아무리 안 따뜻하다고 보일러를 올려도 그 따뜻한 공기가 창문을 통해 먼저 빠져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또 다른 반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집은 창문 틈새가 없어요. 외풍 안 들어와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점검하면 틈새가 아닌 프레임 자체에서 열이 빠져나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바람만 외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착각을 하는 겁니다. 체감되는 바람이 없다고 외풍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열의 이동은 공기의 이동보다 훨씬 은밀하고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외풍이 느껴지지 않아도 방은 차갑고 난방비는 올라갑니다. 다음으로 오래된 아파트 난방 문제의 두 번째 진짜 원인, 바로 배관 내부 슬러지와 유량 저하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대부분 난방 배관이 10년 이상 사용되면서 내부에 슬러지, 즉 녹물이나 침전물이 쌓입니다. 이 슬러지가 배관의 유속을 떨어뜨려 따뜻한 물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게 만듭니다. 한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배관 내부가 슬러지로 약 30%만 막혀도 난방 효율은 약 40% 이상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40%면 거의 절반입니다. 이 말은 난방비는 그대로 내고 있는데 방은 절반만 따뜻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직접 상담했던 한 가정은 그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이 집은 난방을 해도 거실은 따뜻했는데 작은 방 두 곳은 항상 냉동창고처럼 차답다고 했습니다. 보일러는 정상이고 창문도 신형으로 바꾼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관을 의심하고 유량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거실로 가는 배관 유량은 정상의 약 100% 근처였지만 작은 방으로 가는 배관의 유량은 고작 26% 수준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미지근한 물만 겨우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슬러지 제거 작업을 하고 난 후 이 집의 난방은 몇 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다음 달에 무려 22% 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이 안 들어가는 구조적인 원인입니다. 다음으로 오래된 아파트 난방이 안 되는 세 번째 진짜 이유는 외벽 단열재의 노후화입니다. 여러분이 집안에서 아무리 난방을 해도 외벽이 차갑게 식어 있다면 그 찬 기운이 실내로 계속 스며듭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외벽은 대부분 단열재가 제 기능을 잃은 지 오래이며 일부는 단열재 자체가 파손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열화상 카메라로 보면 외벽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는 영역이 군데군데 나타납니다. 이런 곳은 난방을 올려도 실내가 따뜻해지지 않고 벽을 만지면 물기가 맺히거나 곰팡이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벽이 차갑기 때문입니다. 손실되는 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일러가 공급하는 열이 벽을 데우는 데 먼저 쓰이고 정작 방 안의 공기는 데워지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환기 구조가 신형 아파트와 다르다는 점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기밀성이 낮기 때문에 외부 공기가 여러 작은 틈을 통해 자연 유입됩니다. 여러분은 환기를 하지 않아도 외풍이 발생하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이때 실내 공기가 계속 교체되기 때문에 보일러는 따뜻한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 더욱 자주 가동됩니다. 많은 분들은 환기 안 하는데 왜 방이 식지?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아파트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자연 환기가 계속 발생합니다. 특히 창틀, 배관홀, 베란다 문틀, 현관 앞 프레임, 콘센트 주변 틈 등 수많은 경로에서 외부 공기가 들어옵니다. 저는 실제로 이 부분에서 심각한 사례를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어떤 집은 콘센트 틈새로 찬 공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고 어떤 집은 베란다 샤시와 벽 사이의 미세한 틈으로 영하의 공기가 실내로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집 안은 항상 찬 기온이 돌았고 난방은 항상 고출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난방비는 겨울마다 평균 35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외풍 차단 작업만 했는데 다음 달 난방비가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난방 문제는 때로는 단순합니다. 따뜻한 공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오래된 아파트 난방 문제의 네 번째 진짜 이유는 방마다 바른 난방 배관 길이와 구조적 비대칭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방의 크기와 배관 길이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방마다 난방 편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거실은 따뜻하고 작은 방은 차갑거나 안방만 유독 난방이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보일러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입니다. 제가 과거 상담했던 한 가정은 안방만 항상 춥다고 했습니다. 에이터를 확인해보니 안방으로 가는 배관 길이가 다른 방보다 약 3배 이상 길었습니다. 길이가 길면 그만큼 배관 내부 열 손실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보일러 출력만 높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배관 구조를 이해하고 유량 밸런싱을 다시 맞추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량 조절을 통해 안방으로 가는 난방선을 우선순위로 높여준 결과 안방은 바로 다음 날부터 따뜻해졌습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보일러의 출력 부족이 아니라 제어 방식의 비효율입니다. 많은 분들은 보일러가 오래돼서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일러는 충분한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온도 유지를 위해 어떻게 가동하는가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실내 온도가 너무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보일러가 자주 켜지고 자주 꺼집니다. 이게 난방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구조입니다. 보일러가 처음 켜지는 순간 가장 많은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는 온도를 크게 올리기보다 일정한 온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식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 난방이 안 되는 마지막 여섯 번째 이유는 사람들의 오해입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보일러 온도를 올리면 따뜻해진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온도만 올린다고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온도를 올릴수록 난방비만 늘어나고 실내 온도는 제자리입니다. 이건 실제 상담 사례에서 거의 모든 오래된 아파트에서 나타나는 공통 패턴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가정은 난방이 안 되자 보일러 온도를 45도까지 높였습니다. 그런데도 방은 여전히 차가웠고 난방비만 폭등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문제는 슬러지, 외풍, 단열, 배관 구조였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해결하자 보일러 온도를 오히려 낮춰도 방이 훨씬 빠르게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다음 달에 28% 줄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난방은 온도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난방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결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요소는 분명히 존재하고 그 요소를 하나씩 찾아 해결하면 놀랍도록 따뜻한 겨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해결 순서입니다. 첫째, 외풍 차단. 둘째, 창호 단열 점검. 셋째, 배관 유량 확보. 넷째, 보일러 설정 최적화. 이 네 가지가 해결되면 오래된 아파트라도 신축과 유사한 난방 효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겨울이 더 이상 냉기와 싸우는 시간이 아니라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으로 변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난방 문제는 절대 고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구조를 이해하고 접근하면 반드시 해결됩니다. 오늘 제 설명이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난방비에 확실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마무리로 안내드립니다. 본 영상에는 쿠팡 파트너스 링크가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링크를 통해 일정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